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왕이 대위기에 빠진 번성을 구원하기 위해 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병력이 아직 신병이 많아 미숙하다고 판단하고 조조가 보내주는 추가 지원 병력과 합류한 이후에야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위기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 관우군은 이미 번성을 포위하고 다수가 번성 북쪽에도 주둔하고 있었죠. 그리고 진군한 서왕은 가장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관우의 일군과 맞닥뜨립니다. 정사, 서왕전, 관우군은 번성 북쪽 언성의 일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서왕은 그들과 조우하자 속임수를 하나 썼다. 참호를 파며 관우군의 배후를 끊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러자 언성에 주둔하던 관우군은 스스로 둔령을 불사르고 퇴했다. 그러니까 언성에 주둔한 관우 최북단 군들을 향해 그들과 관우군 주력 사이를 끊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언성의 관우군이 지레 놀라 스스로 퇴각했다는 거예요. 이후 내용을 보면 서왕은 이렇게 언성을 점령한 이후 진영을 연결해 가며 점차 전진해 관우 주력군 포위망의 근방 거리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성이라는 방어 거점을 하나 확보하고 거기서 이후 관우군한테 바로 들이받는 게 아니라 방어 진영을 구축해 가면서 야금야금 관우 포위군 근처로 다가가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포위당한 아군을 구하러 온 거다 하면 일단 포위망에 빠르게 들이받아서 포위를 풀고 아군을 구할 생각부터 하는 게 보통일 텐데 오히려 서왕은 관우군 근처로 올 때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어진을 쭉 연결해 나가면서 다가갔다. 상당히 특이해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빨리 안 구하고 거북이처럼 뭐 하는 거냐 지금 라는 난리 목소리가 위군 진영 내에서 역시 터져 나와요. 근데 이때 서왕군에 합류하여 이 번성 구원에 동참했던 장수 중에 조엄이란 인물도 있었습니다. 정사삼국지 조엄전. 조엄은 조인을 구하기 위해 서왕과 함께 합류하였다. 그러자 관우는 더더욱 번성에 대한 포위를 견고하게 하였다. 허나 서왕이 이끄는 군으로는 관우가 이끄는 포위망을 돌파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수들이 왜 관우 포위망을 지금 뚫으려 하지 않느냐고 서왕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조엄이 나서서 말했다. 조엄, 지금 관우의 포위는 너무나 견고하고 수공 속에서 내리는 비도 몹시 거센 상황이요. 반면 우리 부대는 아직 너무 적고 그렇다고 성 안의 조인 장군하고 협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도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되도 않게 관우군에 덤벼든다 한들 불리한 상황에서 병사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정적으로 진영을 갖추며 관우군에 접근하여 압박을 가하면서 성 안으로 어떻게든 첩자를 보내서 조인 장군과 성안 병력에게 구원군이 당도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면 그들의 저항도 한층 더 강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치 상태를 조금만 더 버텨낼 수 있다면 중앙에서 필시 추가 원군이 더 올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열흘 정도면 추가 병력은 우리에게 당도합니다. 그렇게 그때 더 확실한 군세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관우를 공격하는 것이 필승의 길입니다. 그러자 여타 장수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은 좋소만 만일 그러다가 관우의 파산 공세에 성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소이까? 조엄, 만일 그때까지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아 성이 떨어진다면 내 처형을 달게 받겠소.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더 이상 장수들의 반발은 나오지 않게 되죠. 하여 서왕 조엄군은 번성 안에 조인군에게 추가 병력이 좀 있으면 계속 더 당도할 것이니 조금만 더 버티라는 서신을 보내게 돼요. 화살에 서신을 매달아 성 안으로 보내 알려줍니다. 번성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조조 곁에 있던 사마 중달은 조조에게 이러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사마이,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와 손권은 겉으로는 친해 보입니다만 속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권은 결코 관우가 대성공을 거두는 걸 원하지 않을 인물입니다. 손권에게 장강 이남 땅을 너에게 다 허락하노라 라는 사신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관우의 뒤를 찌르라고 하시면 손권은 필히 움직일 것입니다. 하여 조조는 손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손권에게는 이미 진작부터 관우를 치자고 충동질하고 있었던 여몽이 있었죠. 여몽 역시 손권에게 이러한 은밀한 비밀 서신을 보냅니다. 여몽,
관우가 번성 토벌을 기세 좋게 갔습니다만 가면서도 자신의 본거지에 상당한 병력을 남겼습니다. 그건 배우의 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늘 지병이 있는 몸입니다. 이에 저는 건업으로 병치료를 핑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문을 크게 낸 후 실제로 저에게 돌아오라는 공개 소환문을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파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관우는 필시 후방에 있던 병력을 빼서 번성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군을 휘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강을 휘달려 그 빈틈을 습격하면 남군을 손에 넣고 이후 관우까지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몽의 이 건의에 손권은 오케이. 공개적으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면서 뭐 여몽이 그렇게 아파? 평소에도 지병이 있더니만 어서 도읍으로 돌아와 요양하도록 지시해라 라는 공개 서한을 여몽한테 보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여몽이 건업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모든 건 현재까지는 여몽과 손권 둘만의 샤바샤바였죠. 근데 이때 이러한 여몽을 은밀히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육손이었습니다. 여몽을 찾아온 육손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정사삼국지 육손전. 여장군님, 관우와 국경을 접경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임지를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전황이 이후에 하셔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뜨끔하지만 내색하지 않는 여몽. 여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손경의 말씀이 타당하오만 지금 내 병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오. 그러자 육손이 말했다. 관우라는 작자는 자신의 뛰어난 용기를 믿고 타인을 업신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번성에서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몽 장군께서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그자가 듣게 된다면 틀림없이 자만심이 더 커져서 뒤를 더더욱 방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관우의 의표를 찔러 우리가 뒤를 친다면 관우라는 대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장군님, 주군께선 장군을 깊이 신뢰하고 계시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책을 반드시 주군 손권께 건의하여 주십시오. 완벽하게 자신이 품었던 생각과 똑같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육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몽은 일절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몽, 아시다시피 관우는 천하의 용맹한 자요. 그를 적대하는 것은 이 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요. 게다가 관우는 이미 형주 상당 영역을 힘있게 장악하고 백성들에게 은혜와 신의를 베풀어 왔소. 그렇게 백성들도 그를 따르는 데다 기존의 숱한 위명도 더해 있소. 관우의 성대한 기세를 상대하는 건 도무지 어려운 일이오. 믿었던 선배에게 자신의 보관을 야심차게 털어놓았으나 그 선배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자 육손은 일단은 그냥 수긍하고 여몽 곁을 떠나 자기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여몽은 손권을 만납니다. 손권, 여몽 장군, 지금 그대가 속임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상황이오만 그렇다면 그대의 빈자리는 누가 대신하게 하면 좋겠소? 여몽, 육손입니다. 그는 참으로 사려가 깊고 능력이 중임을 담당할 만합니다. 좀 전에 그가 사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듣고 왔습니다. 비로소 그가 대임을 맡을 잘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육손은 아직 능력에 비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육손을 임용하신다면 외부엔 우리의 속 의도를 잘 숨기면서도 결정적 순간 본연의 뜻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제 빈자리에 기용하여 사태를 관찰하도록 시키십시오. 손권은 즉시 육손을 불러 그를 편장군으로 임명하고 여몽 자리를 대신하도록 했다. 이 직후 손권 여몽은 그들의 계책을 육손에게까지 공유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 육손은 노숙, 여몽 등 당대 최고 오나라 사령관들이 머물던 육구로 부임합니다. 부임하자마자 관우에게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요. 정사삼국지 육손전에 나온 관우에게 보낸 육손의 편지입니다. 저는 관공이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살피고 거병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시는 것을 똑똑히 잘 보았습니다. 관공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든든한 동맹국이니 거두신 성공은 제게도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관공 같은 호걸이 중원을 석권하고 조정, 황제 폐하를 보좌해야 천하의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저 육손 몹시 재능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몽 장군의 병환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명성과
풍채를 흠모해왔던 관공께 앞으로도 큰 가르침 계속 받고자 하오니 이에 잘 살펴주십시오. 이런 사정없는 아부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내용도 또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우금을 사로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관공의 지위는 그 옛날 한신의 그것에 비해도 전혀 뒤처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왕이 적은 수의 병사를 관공 진영 근처에 주둔시키며 관공 부대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왕 부대야 관공 부대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용맹스러운 장수는 여럿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장에선 승리한 직후에 더욱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관공께서 더더욱 서왕 등을 경계하시어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일개 서생에 불과한 제게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큰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사정없는 관우에 대한 찬사 아부뿐만 아니라 서왕을 조심해라,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이런 경계의 말도 해주고 있는 육손이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정사 육손전, 이러자 관우는 육손을 경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몽전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오나라 속임수를 진짜라고 믿게 된 관우는 점차 본거지의 병력을 번성 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육손은 미리 파견해둔 정보원들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 그걸 손권에게 보고합니다. 육손전. 육손은 이러한 관우 후방의 움직임과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 어떻게 그들을 급습해야 할지 계획을 짜서 올렸다. 실제 세부 공략 디테일 계획, 어딜 어떻게 치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거는 육손이 또 상당히 실무 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손권은 은밀한 병력을 조용히 서쪽으로 이동시켰다. 극비리의 병력을 관우의 본거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오나라.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동시에 손권은 조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손권, 말씀하신 대로 병을 일으켜 관우의 본거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군이 관우 본거지에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조조 캠프에 이 편지가 전해지자 관우에 대한 걱정으로 안절부절하던 대다수 신료들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됐다. 그리고 손권은 편지 말미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손권, 물론 우리 군이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철저한 비밀로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조조 캠프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동소라는 신료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 동소전. 손권의 마지막 말은 들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긴가? 이 손권의 관우 본거지를 몰래 치는 뒷거병을 손권은 비밀로 해달라 하였으나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금 당장 관우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런 동소의 이 발언에 주변 신료들은 모두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인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